하늘의 다이아몬드처럼 밝게 빛나는 현란한 알람 시계를 피하세요.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는 화려한 알람 시계가 아니라 시끄러운 시계가 필요합니다. 최첨단의 반짝이는 알람 시계는 멋지게 여러분의 방을 빛낼 수 있지만 이 빛은 잠에 해롭습니다. 뇌는 완전히 다시 부팅하기 위해 어둠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일반적이고 단순한 알람 시계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많이 먹으면 악몽이 벌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사실 이는 식사의 양이 아니라 시간 때문입니다. 저녁을 든든하게 먹으면 우리의 두뇌는 더 활동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생생한 악몽을 꾸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푸짐한 저녁 식사는 소화를 방해하고 체중 증가를 초래하고 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저녁 식사라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먹는 것이 무엇이든 소화하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를 할 거예요.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그리고 배고픔 때문에 잠들지 못하시겠다면 과일 먹는 것을 선택하세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해주지요. 하지만 자기 전엔 안 돼요. 이때는 반대입니다. 늦은 밤 격렬한 신체 활동은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최소 4시간 전 운동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만약 하루 일과 후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면 러닝머신에서 뛰거나 긴 저녁 산책을 하는 것보다는 짧은 산책을 하도록 하세요. 잠들기 전에 화면을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전자기기들은 뇌를 지나치게 자극해서 뇌를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화면에서는 그 악명 높은 블루라이트가 방출됩니다. 이 빛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체내 시계를 변화시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뇌는 이제 잘 시간이라는 걸 믿지 못해요. 불면증 씨, 안녕하세요.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특수 안경을 쓰거나 기기에서 특수 야간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는 것입니다. 낮잠은 아주 정상적이며 종종 건강에 좋기까지 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낮잠이 규칙적이고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밤의 수면을 망칠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낮잠을 자주 자는 사람들은 종종 수면 무호흡증이나 불면증 같은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낮잠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오후에 낮잠을 자는 건 피하세요. 그리고 만약 낮잠을 잔다면 10분 이상 길게 주무시지 마세요. 재충전하기에 10분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꿈나라에서 인생의 3분의 1을 보냅니다. 계산해보면 대략 25년이 나오죠. 또한 잠들려고 노력하는 데에도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낸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밤 8시간은 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이들은 10시간에서 12시간을 자야 하며 청소년은 8시간에서 11시간, 성인은 7시간에서 8시간, 그리고 노인들은 6시간에서 7시간만 자도 되죠. 개나 고양이랑 같이 사는 분이라면 아마 동물들이 잘 때 재밌는 소리를 낸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네, 동물들도 꿈을 꿔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물들이 꿈을 꾸는 이유와 꿈속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제 강아지는 심지어 잠결에 짖기까지도 해요. 온도는 수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꿈에서도 중요합니다. 방이 너무 춥거나 더우면 여러분은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거나 불타는 악몽을 꾸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위대한 발견은 꿈 덕분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멘델레예프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뇌가 하루 종일 경험했던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애초에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나저나 저는 꿈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꿈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꾸는 꿈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다음은 머리가 긴 사람은 포니테일로 묶고 자면 머리가 엉키거나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견인 탈모증이라는 증세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 탈모증의 초기 증상은 두피에 여드름처럼 생긴 작은 혹이 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포니테일을 꽉 묶은 채로 자면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에 머리카락이 점점 더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외에도 견인 탈모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가려움증, 두피 붉어짐, 피부 갈라짐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상태로 잠자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만약 몇 킬로그램을 빼기 위해 일정 시간 후에는 먹지 않는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는 것도 나쁘긴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자기 전에 단백질과 섬유질이 듬뿍 들어있는 간식을 먹고 자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활발한 신진대사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자기 전에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모든 신체적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벼운 스트레칭은 밤에 다리 경련이 일어나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근육 경련은 정말 고통스러우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미국에서만 성인의 60%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야간 다리 경련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내진 못했지만 전문가들은 경련 발생 확률을 낮추려면 규칙적으로 근육을 스트레칭하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세요. 잘못하면 근육통으로 고생하면서 주무셔야 할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물을 침대맡에 가져다 놓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걸 좋아하기도 하죠. 하지만 밤새도록 물을 방치해두면 물맛을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는 이산화탄소가 물과 섞이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머리맡에 꺼내놓은 물은 먼지, 입자나 곤충들을 위한 수영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엑. 여러분의 얼굴이 가장 오래 접촉하고 있는 천은 베갯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을 잘 유지하려면 실크 베갯닛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선 실크는 자연적으로 저자극성이며 곰팡이와 진먼지 진드기의 내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피부가 자연적인 수분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실크는 생산할 때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직물들보다 화학물질을 훨씬 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크 베갯닛을 쓰면 그러한 화학물질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게다가 촉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기내 공기압이 빠르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새로운 기압에 적응하기도 전에 귀 안에 공기가 막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탓에 귀 안쪽 이관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를 이완하고 이관을 열면서 안쪽 기압을 맞출 수 없어요. 300칼로리를 저절로 없앨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원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수면으로부터 얻지 못하면 음식에서 얻으려고 하죠. 호르몬 수치가 엉망이 되고 몸은 더 많은 배고픔 호르몬을 생산하고 배부름을 알려주는 호르몬은 덜 생산하게 됩니다. 한 연구는 몇몇 건강한 성인들을 5주 동안 하루 6시간만 자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그들의 휴식 신진대사는 8% 감소했습니다. 추울 때 몸은 따뜻해지려고 연료를 태우는데요. 그 연료가 바로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추울수록 더 많은 열량이 소비되죠. 아까 말한 찬물 효과와 연관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는 동안 실내 온도를 18도로 낮추는 거예요. 꿈나라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몸이 다 알아서 합니다. 따뜻하려고 옷을 너무 많이 입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방 요금이 절약되는 효과밖에 없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우리는 25년을 잠을 자는데 보냅니다. 저의 대부분의 수면은 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전반적인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에 이 정도의 수면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잠을 잘 자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수면은 몸의 활력을 재충전시킬 뿐만 아니라 두뇌가 최적으로 활동하게 합니다. 시간은 참 소중하죠. 따라서 잠자는 데 보내는 시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수면 자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면 자세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등을 대고 손을 양옆에 두고 자는 것은 가장 좋은 수면 자세로 여겨집니다. 이 자세는 요가의 사바사나 자세와 비슷합니다. 또한 군인형 자세라고도 불리는 이 자세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점. 척추, 목, 팔이 휴식을 취하는데 완벽한 자세입니다. 전반적인 자세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위산 역류를 줄입니다. 가슴이 처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믿어보겠어요? 불면증을 치료합니다. 두통이 생길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얼굴 주름을 방지합니다. 단점. 중력이 혀를 당겨서 수면성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코골이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신 중에는 피해야 합니다. 요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 베개 없이 등을 대고 자도록 합니다. 이것은 몸을 중립적인 위치에 유지시켜주고 코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 뒤쪽 아래에 큰 베개를 대면 허리 아래쪽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팔을 뻗고 머리를 약간 가운데를 벗어난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은 갈망형 수면 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좌측으로 눕는 것이 바람직한데 앞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요 장기에 더 좋기 때문입니다. 2점. 목과 등 통증을 방지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면 위산 역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과 코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속쓰림을 완화합니다. 배를 깔고 엎드려 자는 자세는 최상의 수면 자세는 아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자세를 권하지 않습니다. 2점. 코골이를 줄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점. 척추에 무리가 가며 목과 아래 척추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얼굴로의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주름이 생깁니다. 내장기관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합니다. 해결책. 배와 매트리스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살짝 옆으로 엎드려 보세요. 인간은 사실 생물학적으로 오후에 낮잠을 자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생체 주기 리듬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직장 문화는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점심시간 후에 잠을 잔다면 좋아할 직장 상사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낮에 낮잠을 잘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제대로 하는지만 확인하세요. 20분간의 낮잠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90분간의 낮잠은 기억력을 보강하고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제격입니다. 하지만 만약 30분 동안 잠을 잔다면 더 깊은 수면 단계로 넘어가는 도중에 잠이 깨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지고 더 피곤해질 거예요. 여행을 정말 망칠 수 있는 한 가지죠. 시차로 인한 피로감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만약 동쪽으로 향할 경우에는 평소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자고 서쪽으로 갈 때 한두 시간 더 깨어 있음으로써 출발하기 며칠 전에 여러분의 몸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비행하는 동안 물을 많이 마시고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현지 시각에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호텔 침대가 아무리 편안해 보이더라도 말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간을 주무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faticscience.com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수면으로 가장 좋아지는 5가지 주요 성과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 단축, 부상률 감소 및 전반적 체력 향상, 선수 경력 장기화, 정확도 증가 및 단거리 기록 단축, 정신적 실수 감소. 그건 저도 필요한데요. 잠이 분명 중요하죠? 잠이 안 오면 왜 냉장고를 들여다보는지 궁금하신가요? 수면 결핍으로 분비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식욕을 촉진시킵니다. 동시에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되지 않죠. 즉, 잠을 잘 자야 건강하고 현명한 식습관을 유지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식습관의 적신호가 켜지는 겁니다.